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탑뷰 촬영은 직부감 촬영 혹은 항공 촬영이라고도 하죠. 저는 음식 촬영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자주 사용하는 촬영 방식인데요.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 세팅과 탑뷰 촬영할 때의 꿀팁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 촬영을 다니고 외부에서 촬영하는 출장 촬영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맨프로토 긴 가방에 삼각대, 조명, 스탠드 뭐 이런 거 다 싹 넣어갖고 다닙니다. 삼각대는 굉장히 튼튼한 벤로 맘모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헤드는 필요 없으니까 뺄게요. 펴보겠습니다. 이 삼각대가 굉장히 튼튼하고 센터 컬럼이 없이도 이렇게 굉장히 높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탑뷰 촬영할 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거는 알리에서 산 탑뷰 촬영용 새 막대기인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밑에 플레이트를 붙일 수 있도록 나사산이 있고 양쪽 끝으로 8분의 3인치 나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쪽에는 볼헤드를 달아놨고 반대편에는 V마운트를 달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걸어서 카메라를 이렇게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탑뷰 세팅을 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생각보다 튼튼하죠? 만약에 센터 컬럼이 있다면 센터 컬럼만 풀어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센터 컬럼이 있는 제품보다 이렇게 센터 컬럼이 없는 삼각대들이 훨씬 더 튼튼한 삼각대입니다. 탑뷰 촬영은 카메라와 렌즈의 무게에 따라서 삼각대에 정말 상당히 큰 하중이 가게 됩니다. 혹시 촬영하다가 넘어가기라도 한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탐론 2875 같은 가벼운 줌 렌즈가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번들 렌즈가 가볍기는 훨씬 더 가볍겠지만 화질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가벼운 삼양 VF 렌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즈의 화각은 40mm 이상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밑에 광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주변부로 갈수록 왜곡이 상당히 심해지는데 탑뷰 촬영을 하게 되면 주변부 왜곡이 상당히 거슬리기 때문에 40에서 50mm의 표준 구간을 사용하시는 게 왜곡이 없고 가장 좋고요. 만약에 찍어야 할 제품이 너무 많아서 이 한 화각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카메라를 올려서 더 넓게 촬영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875 같은 가벼운 줌 렌즈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곡은 좀 있겠지만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메라 세팅은 가볍게 하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무겁게 하면은 촬영할 때 생각보다 좀 불안해지거든요. 실제 촬영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고 완벽하게 안전하다 판단이 되면 그때 이 세팅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정말 클라이언트 앞에서 사고라도 나면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촬영용 무선 리모컨인데요. 영상이든 사진이든 이런 리모컨을 꼭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으로 조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리모컨이 없으시다 그러면 요즘 카메라들은 다 휴대폰으로 연동해서 앱으로 셔터를 쓸 수 있거든요. 그거라도 꼭 활용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탑뷰 촬영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앵글이 조금만 틀어져도 결과물에서 바로 보여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세요. 카메라의 수평과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뭐 요렇게 수평자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높이가 좀 있고 손이 고든 형태의 물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높이가 좀 있는 그릇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한 번에 그냥 대충 맞는데 맞은 건가요? 사실은 이건 나중에 할 얘기였는데 이렇게 카메라 LCD로 보면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이 LCD가 높이 있기도 하고 원체 작기 때문에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미세하게 틀어진 걸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설명이 안 돼서 모니터를 연결을 하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은 7인치 필드 모니터를 사용을 하면 모니터 하기에 정말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배터리도 비싼 걸 쓰셔야 되고 모니터도 생각보다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렴한 무선 송신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사용하면 휴대폰이나 뭐 태블릿 이런 데서 화면을 받아서 볼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의 리뷰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3월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제가 수평 수직 앵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이렇게 틀어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좌측에 면이 살짝 보이고 위쪽에도 면이 살짝 보이죠. 이렇게 내리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그쵸? 보이겠죠? 뭐 이런 사각형 형태 말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원형의 형태로 보자고요. 훨씬 더 티가 많이 나죠. 요 밑에 부분은 측면이 거의 안 보이지만 위쪽 부분은 측면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한번 놔볼게요. 그렇죠? 렌즈도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품에 각이 없어서 수평 수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 대충 놓고 촬영하셔도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광각 렌즈로 한번 바꿔볼게요. 24mm 렌즈로 바꿨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넓죠. 많은 물건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잔뜩 놓고 촬영할 수 있겠죠. 근데 벌써 여기서부터 엄청난 왜곡이 발생이 되죠. 이렇게 오게 되면 굉장히 더 거의 뭐 옆면을 찍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주변부로 갈수록 굉장한 왜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의도해서 촬영을 하셨다면은 뭐 맞겠지만 보시면은 요 느낌과 많이 다르죠. 이런 것도 계산하셔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7인치 모니터로 봐도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오차를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메라 LCD로는 그냥 거의 그냥 화면이 보이고 노출이나 보는 정도지 요거 가지고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맞춘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라이팅만 잘 넣으시면 진정한 프로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돈 받고 촬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도움이 좀 되셨을 겁니다. 구독 눌러주고 가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카메라를 처음부터 정방향으로 놓고 설치를 하셔야지 이렇게 뒤에 놓거나 앞에 놓거나 뭐 자리가 안 나와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촬영하는 내내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제품을 놓고 위치를 이렇게 바로 잡아가면서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해서 뒤집어서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앞으로 놓는데 이게 방향이 뒤집혀 있으니까 촬영하는 내내 아주 크게 거슬리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설치해 놓고 시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